지구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 지구 환경 변화에 가장 민감한 지표인 빙하가 녹고 있다. 해마다 높아지는 기온은 생태계에도 위협을 가져오고 있다. 그린란드의 빙하가 현재 속도로 녹아내리고 인류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면 2100년까지 해수면은 6m 상승하고 인류는 엄청난 재앙을 맞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석유, 가스 같은 화석 연료의 무분별한 사용은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증가를 가져왔고 이로 인한 온난화 현상은 벌써 세계 곳곳에 심각한 기상이변을 일으키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가 채택한 환경전략보고서에 의하면 2020년이 되면 세계 인구는 61억 명에서 75억 명으로 25%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상황에서도 에너지 소비는 꾸준히 늘고만 있다.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의 증가를 막지 못한다면 안전지대는 없다. 이런 가운데 국내에 주목할 만한 친환경 대체에너지 신기술을 개발한 기업이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인류의 중요한 에너지원이 되었던 화석에너지의 고갈 위기와 지구 환경 문제로 신재생에너지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신기술이 개발됐다. 공기여론을 이용하는 기존의 히트펌프 기술에서 한 걸음 앞선 공기 대 물 방식의 기술로 대형 건물의 에너지 효율은 높이고 이산화탄소 배출은 감소시켜주는 공기여론식 히트펌프 냉난방 시스템. 에너지와 환경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는 새로운 에너지 절감 기술을 소개한다. 이곳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은 공기 중의 열 에너지를 이용한 냉난방 시스템으로 지금까지 3건의 특허를 얻어 그 기술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또한 언론을 통해 알려지기도 했는데 그때마다 기술 개발자인 이용흥 씨에 대한 이야기는 빠지지 않았다. 공기여론식 히트펌프 기술 개발자 이용흥 씨. 무려 137번에 이르는 실패 끝에 그가 세상에 내놓은 기술은 전혀 새로운 기술은 아니지만 잘 알려져 있는 원리를 이용해 기존의 히트펌프 기술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극복한 기술이다. 온도차 에너지를 이용한 그 냉난방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서 공기에서 열을 뽑아서 물을 데피는 기계예요.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지가 맨 처음에 시작했는 것 같은데 그동안 공기열을 이용한다는 것은 에어 투 에어로 해서 공기 대 공기, 냉매의 순환을 이용해서 공기 대 공기로 많이 나왔었고 이 히트펌프 시스템이 한 200여 년 전부터 카르노 사이클을 이용해서 쓴 것이 됐었는데 실질적으로 공기에서 열을 뽑아서 물을 데피는 게 아마 한국에서는 우리가 제일 먼저 시도하지 않았나. 공기여론식 히트펌프는 공기에서 열을 흡수, 고온의 열원으로 열을 운송하는 기계장치다. 그 원리를 살펴보면 증발기에서 외부의 열을 흡수하면 액체 상태의 냉매가 증발되어 압축기로 흡입된다. 압축기에서는 고온 고압으로 냉매를 압축해 기화시킨 다음 응축기로 보내는데 이 냉매는 응축기에서 열을 방출하면서 온수와 온풍을 만들고 액체 상태로 바뀐 후 팽창 밸브를 거치면서 액체 상태의 냉매가 되어 다시 증발기로 들어간다. 이와 같은 냉매의 순환 과정을 반복하며 작동되는 것이 공기여론식 히트펌프다.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동의 삼성 옴니타워. 4개 동의 건물이 들어서 있는 이 주상복합 단지는 겉보기엔 여느 아파트 단지와 다를 바 없지만 그 안엔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다. 지하 8층, 지상 29층의 삼성 옴니타워는 상가와 업무시설,
그리고 72평형대 72세대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놀랍게도 석유나 가스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건물 전체에 난방을 가동시키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공동주택의 난방과 급탕은 물론 상가에는 냉방도 공급하고 있다. 이 복합상가 역시 처음엔 여느 아파트처럼 난방 시스템으로 가스보일러를 사용했다. 그러던 중 매년 증가되는 전기, 수도, 가스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였다. 맨 처음에는 에너지 전략 차원에서 태양열 에너지, 소형 열병합 발전기 등의 도입을 검토하다가 2005년 10월 최종적으로 엑서지 21이라는 공기 히트펌프 시스템을 선택하였습니다. 가스보일러로 가늘식 난방을 할 때에는 실내가 춥다는 입주자들의 민원이 말도 못하게 많았습니다. 엑서지 21 난방 시스템을 도입한 후 24시간 지속적으로 적정 실내 온도를 맞출 수 있고 온수는 입주자들이 필요할 시 아무 때나 사용할 수 있어 현재는 민원이 전혀 없습니다. 또한 주변 아파트로부터 부러움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처음 설치 후에 몇 개월 정도는 시행착오로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3년째 되면서 엑서지 21을 가동해 24시간 연속으로 실내 면적 약 7,000평에 달하는 72세의 난방과 주거시설, 업무시설, 상가 온수 공급을 해오고 있는데 현재 장고장 한 번 없이 잘 가동되고 있습니다. 공기 히트펌프는 공기 속에 숨어있는 참여를 이용해 겨울에는 따뜻한 물을 만들어 난방에 사용하고 여름에는 시원한 물을 만들어 냉방에 이용하는 시스템이다. 하나의 기기로 냉난방 겸용이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어 여름철엔 냉방으로, 겨울철엔 난방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중앙 집중식 난방을 이용하는 이 빌딩 상가의 경우 엑서지 21을 도입한 이후 여름이면 온수는 온수대로 사용하면서 시원한 공기를 공급받고 있어 별도로 에어컨을 사용할 필요가 없을 정도다. 엑서지 21은 영하의 날씨에도 외부 기온과 상관없이 60도의 온수를 일정하게 생산해내고 있다. 삼성 옴니타워에 가동 중인 엑서지 21의 가장 큰 특징은 공간 난방뿐만 아니라 바닥 난방까지 가능하다는 점이다. 공기 히트펌프를 사용해 주택 바닥 난방까지 적용한 예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거 형태에 잘 맞는 형태로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지금까지 시장에 나와 있는 공기 히트펌프가 공기 대 공기 방식으로 따뜻한 공기를 배출하는 공간 난방이 위주였던 점과 비교해본다면 큰 차이가 아닐 수 없다. 가스보일러 사용할 때는 시간별 공급이다 보니까 실내 온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지 않아서 추울 때도 있었고 온수도 시간별 공급됐었어요. 보일러 교체 후 난방과 온수가 24시간 충분히 사용하는 데 불편이 없고요. 집집마다 난방 온도를 원하는 만큼 조절하는 게 가능하고 이렇게 뜨거운 물을 펑펑 쓰고 따뜻한 집에서 살면서도 72평 아파트의 월 난방비가 제일 추운 1월에 평균 17만 원 정도 내외인 난방 시스템은 국내에서 찾아보기 힘들 거예요. 입주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진짜 바꾸기를 잘했다고들 해요. 실제로 지난 3년간 엑서지 21을 가동해온 결과 중앙 집중식 난방과 온수를 24시간 연속적으로 공급하면서도 기존 가스보일러를 가동하던 때에 비해 49.6%가량 난방비 절감 효과가 나타났다. 삼성 옴니타워처럼 공동주택의 바닥 난방을 공기 히트펌프로 해결한 예는 해외에서도 없는 최초의 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40년 후면 석화 연료와 가스가 고갈되고 기름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이때 공기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여 성공한 엑서지 21의 개발은 획기적이죠. 계절에 관계없이 대기 중의 공기와 시스템을 구동하는 최소의 전기만으로 냉난방 온수를 사용하다 보니 난방비가 약 49.6% 정도 절감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석화연료를 사용하지 않고 공기를 사용하므로 CO2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환경 친화적 에너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석유, 가스, 석탄 등의 자원은 짧으면 수십 년 내에 고갈될 전망이다. 이제 세계 경제에서 환경과 에너지 문제는 국가 경제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급부상하고 있다.
우리가 살고 있고 미래의 후손에게 물려줄 지구 환경을 보호하는 친환경 대체 에너지의 개발은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다. 무한한 복사열에서 에너지를 생산해내는 엑서지 21에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